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남들의 사랑을 현장에서 생생히 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는 그들의 사랑 놀이를 들었다. 아니, 들었다기보다는 원하지 않았음에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어쩔 수 없이 보았다. 아니면 들었다. 우선 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의 경우는 훔쳐본 것은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서라운드로 들어야만 했던 적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제가 그 에피소드를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네요. 네, 생각이 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아이들을 아주 편안하게 그 아파트에서 키웠는데요. 어느 날 아이들이 모두 학교와 유치원에 가고 난 후 신나게 집 청소를 했는데 그날따라 왠지 거실 한쪽 면에 지저분한 벽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다른 날은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유독 그날 기분이 그렇더구만요. 네. 봄바람이 살랑거려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집안을 다시 도배를 다 한다는 거는 대공사죠. 저 혼자 엄두도 못 낼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부분 도배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벽에 낙서도 엄마 몰래 조금씩 하고 지저분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만 부분 벽지를 사다가 이렇게 한 롤 쫙 가로로 붙여버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어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거실에 부분 도배를 하려고 도배지를 파는 인테리어 가게로 갑니다. 대충 혼자 벽지를 발라도 2-5시간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계산이 나오죠. 네, 도배 풀하고 도배 벽지 한 롤, 2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요즘과 달라서 옆집, 아랫집, 윗집 등등 시간만 나면 애엄마들 모여서 차도 마시고 운동도 함께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만약 완성하지 못한다, 큰일 났다 싶을 때는 선수들이 있죠. 네, 그렇게 믿는 구석도 있기는 했습니다. 장판집도 그 당시야 말이 좋아서 땡땡 인테리어라고 간판을 붙였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동네 구멍가게죠. 오전 11시쯤이던가 동네 상가로 나갑니다. 가게에 들어섭니다. 가게 문은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서너 평 정도의 공간에 이쪽 저쪽에 장판지들이 둘둘 말려가지고 이렇게 키 크게 빼곡히 세워져 있고 도배지들도 군데군데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잔잔한 꽃무늬 도배지도 있고 화려함을 뽐내는 도배지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죠. 그 물건들 너머로 안쪽으로는 방과 주방이 하나씩 붙어 있었죠. 옛날 건물들, 그런 상가, 요즘도 그런 상가 많이들 있죠. 조신하게 들어가면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계세요? 지금이야 제가 나이가 있어서 느물느물하기도 하고 능글능글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저 정말 풋풋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조용합니다. 방 너머 뒤쪽에서 일 보시나 보다 아니면 화장실 가셨나 보다. 다시 한번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꾀꼬리 같은 제 목소리를 내봤죠. 계세요? 저기요? 또 조용합니다. 가게 문이 열려 있으니 금방 오시겠죠. 잠시 기다려봅니다. 마음에 드는 도배지가 있는지 힐끔힐끔 살펴보면서 가게 안을 서성거립니다. 그때 방 안에서 부시럭부시럭 킬킬 짧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있네? 저 눈치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눈치 별로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결혼해서 애도 열심히 만들었던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이쯤에서 돌아섰어야 맞죠. 눈치를 챙겨야죠. 돌아서 나와야 맞죠. 그런데 저 그 당시 인간이 아니었나 봅니다. 또다시 제 목소리를 냅니다. 왜? 분명히 사람 소리가 들렸으니까. 사장님, 저 도배지하고 도배풀 좀 필요해요. 방 안의 남녀, 저 때문에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세 번째 제 목소리에 방 안의 인테리어 부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데 그 과정이 제 귀에 또랑또랑하게 다 들립니다. 두 사람의 몸 부대끼는 소리가 부시럭부시럭. 그러는가 싶더니 금세 신기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좀. 아 자기야. 아,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서야 저는 화들짝 놀라게 되죠. 아이고 민망해라. 저는 그때쯤 눈치를 챘습니다. 부시럭부시럭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저 그날 도배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의 그 소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새댁 때. 집에 돌아와서도 옆집 옆편네 아랫집 옆편네들과 차를 마시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도 아침에 오전에 들었던 그 인테리어 부부의 그 짝짝꿍 이야기를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야기를 시작하면 제대로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요. 또 아니라면 그 인테리어 부부가 그날 자신들의 흥을 깼던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혹시 알게 될까 봐. 네. 그래서 입 밖에 안 낸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요. 어떻게 됐냐고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동네 빙 돌아서 다녔습니다. 앞에 정도의 길을 넓은 길, 좋은 길 놔두고 거기를 꼭 지나가야 되면 이렇게 마을길을, 동네길을 돌아서 다녔습니다. 민망해가지고. 제 낯이 뜨거워가지고 그 앞에를 못 지나다녔습니다. 한동안.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부부야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죠. 아침이든 밤이든 뭐 즐겁고 행복하게 재미지게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튼 그랬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모셔왔습니다. 글솜씨, 말솜씨가 이분도 보통은 넘습니다. 들어보시죠. 남자분이십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창원이 막 개발할 시기. 박 대통령께서 창원에 침을 탁 발라가지고 오지게 개발을 해댑니다. 그래서 저희는 살던 집에서 강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슬레트 집이라 옥상이 없었는데 새로운 슬레트 단층 집은 옥상이 떡하니 있어가지고 여름에 평상에 누워서 잠도 자고 운동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과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뒷집, 이 뒷집은 저희 작은 집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집. 저야 맨날 들락거렸지요. 어느 날 그 작은 아버지 집에 신혼부부가 새 들어왔습니다. 가끔씩 보면 그 누나는 단아한 얼굴에 맑은 미소를 가진 아주 조신한 신부였습니다. 그때는 항상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저렇게 조신한 여자는 거시기 할 때 어떻게 할까? 대체 어떻게 할까? 이불 속에서도 조신하니 얌전을 떨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디다. 전 왜 예쁜 여자만 보면 그런 생각이 먼저 들을까요? 그런 어느 한여름밤 공부도 안 되고 바람이나 쏘려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정확히는 담배 한 대 피우려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신혼부부 새들어 사는 방 창문하고 마주 붙어 있었는데 올라가면서 보니 이 신혼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정말 별 생각 없이 눈이 갔습니다. 화나니까 눈길이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홀라당 벗고 단칸방 한 구석에 드러누워 있는데 거시기가 훤히 다 보입니다. 저는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재빨리 옥상 한 구석으로 가서 은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옥상에서 그 방이 제일 잘 보이는 곳으로 살그머니 이동한 후 그 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때 신부가 부엌에서 쟁반에 뭘 하나 받치고 들어옵니다. 있지요. 그런데요. 신부의 몸에도 실오라기 하나 걸친 게 없습니다. 저는 실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소 볼 때는 신부가 약간 살이 쪘다라는 느낌이 들었으나 실제 벗은 몸을 보노라니 그리 찌지 않은 아담한 몸매에 살포시 걷는 모습이 어찌 그리도 땡감적인지
아무리 조신한 여자라도 같이 자보지 않고 풍기는 이미지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더니 쟁반을 살포시 사발을 살포시 내려서 남편에게 살며시 건네고 남편 옆에 찰싹 붙어서 손을 놀려가면서 눈웃음을 치는데 저 심장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서방놈은 여기서 왜 서방놈이 남편이라고 부르다가 서방놈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서방놈은 사발에 든 걸 홀라당 마시고 다시 들어 눕대요. 갑자기 머리가 쭈뼛하대요. 저도. 신부가 일어나 살포시 움직이면서 이부자리를 펴고 본격적인 거시기 작업이 들어가는 순간 쓱 불을 꺼버리잖아요. 아이, 볼 거 다 보여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불을 끄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뒤 창문 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약간의 땡땡땡 소리와 자기야 어쩌고 저쩌고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문으로 살금살금 가서 톡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불 좀 켜주이소. 잘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도둑이야, 도둑이야. 목소리 크대요. 제가 도둑인가요? 아니죠. 창문도 안 닫고 거시기 상령한 거 아닙니까? 그날 밤 우리 동네 난데없는 도둑 잡느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경찰도 오고 온 동네 사람들 모두 일어나서 깜깜한 밤중에 자기 집에 뭐 없어진 거 없는지 확인하고 며칠 뒤 그 신혼부부 이사가 버리대요. 따라가고 싶으셨겠어요. 네. 이분 말솜씨 글솜씨 대단하시죠? 네. 여러분은 이런 비슷한 경우 없으셨나요? 네. 나는 여기서도 해봤다라는 쇼츠 영상 한번 제가 만들어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나는 여기서도 구경한 적이 있다. 들은 적이 있다.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